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JSND라고 GS건설 자회사 맞죠?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한 거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참조만 하세요. 이건 조금 길고 중간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JSND 이게 내가 한국 자산 신탁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뽑아놨던 건데 이게 오늘 1,000원이 상승됐습니다. 1014%. 어제도 올라가고 아래도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시가총액은 2,175억이고 상장 주식수는 2,600만 주. 8,200원, 주당 8,100원, 8,100원이네요. 이게 싼지 안 싼지 한번 알아볼게요. 8월 4일 기준입니다. 자, 지금이죠. 오늘이죠. 넘어갑니다. 이 홈피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멋지죠. 대기업이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야, 사진 치긴다. 이렇게 제가 이제 GS 그룹 산하 GS 건설 안에 자리가 있다. 이게 왜 있느냐면은 GS 건설이 큰 거는 할 수 있지만 대형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소형까지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JSND, SND, S가 이게 뭐더라? 자이 서비스 앤 디벨롭먼트인가? 그거 맞을 거예요. 그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이 SND, ND, A입니다. AEND 넘어가고 자이 요거 2000년에 설립해서 부동산 관리 사업 시작하면서 이게 큰형을 둔 덕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글에 나오는 큰형은 GS 건설입니다. 큰형이 주는 떡 먹다가 GS 건설이 아파트 짓든지 뭐 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하자 보수도 하고 뭐 월매트 뭐 그냥 인터폰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 에어컨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 여가 이제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제 입찰도 받고 한답니다. 홈 임프로브먼트 이게 부동산 사업 연계 부가가치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이 하는데 집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연계 부가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굉장히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넘어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스클린이라는 빌트인 공기청정기 이게 에어컨은 아닌 것 같고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데 그냥 공기청정기인 것 같아요. 빌트인 공기청정기 요게 여기만이 이제 최초로 도입해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공 분야 임대 관리 부동산 관리가 있고 주택 사업이 있고 홈 임프로브먼트 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홈 임프로브먼트 매출이 제일 높고 부동산 관리가 두 번째 놓고 주택 사업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2015년부터 18년까지 요 핑크색이라는 이 형광색 했는 칠한 부분은 2015년부터 17년은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주택을 굉장히 활성화할 때라 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쭉 꺾이죠. 네네 이렇게.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찬바람 불어서 이쯤에서는 찬바람 불어서 꺾입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 8월 어제 그거 부동산 3법 통과되는 거 보셨죠? 수도권 집 진다 그러고 공공임대주택 푼다 그러고 막 푼다 그러고 규제를 푼다 그러고 이제 경기를 살리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대표이사 있고 이렇게 조직도가 이렇게 역시 대기업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상 실적이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뭐 디자인 나오고 뭐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었더만 여기에서 하는 월패드 인터폰인데 디스플레이 있고 요즘은 폰도 연동되고 인터넷도 연동된다면서요. 그런 것들 홈 시스템 스마트 홈 산업 발전 오토 뭐 디지털 도어라 홈 오토메이션 홈 오토 네트워크 부분 이런 것들을 수상했습니다. 차세대 스마트시티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는 한컴미드가 하는 플랫폼 사업에 스마트시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택 개발을 하고 아파트도 짓고 도심 주거복합 재개발 타운하우스 빌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짓고 그리고 아파트 시설 관리
시설 관리, 그냥 경비원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거 시설 관리, 입주 관리, 시설 관리, 회계 관리 이런 것들 그냥 관리하는 거 일반 아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 관리 이런 것들도 하고, 인프라 관리는 민자도로 이런 것들, 도로 영업 관리, 고속도로도 뭐 어디 들어갔답니다. 일상 유지 관리, 교통 순차 관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매출이 좀 적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시설 관리. 아까 아파트는 그냥 관리였다면, 유지 보수였다면 이거는 시설 관리예요. 이게 뭐 리츠처럼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임대 쪽으로 입주자 임차인 관리 임대료 징수 더불어 홍보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동산도 합니다. 임대 관리도 합니다. 요런 거 요게 월마트 월패드가 이런 식으로 월패드가 됐죠.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폰으로도 연동되고 어플 다운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요거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앞서가면은 집 밖에서 뭐 이렇게 집에 뭐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제어하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갈 겁니다. GS에서 이런 건물을 지으면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를 GIS&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ICT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데, 이런 것들이 ICT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많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만, 배선, 전기 소방 이런 것들, 영상, 음향, 뭐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 보안, CCTV, 아까 전에 그거 고속도로 CCTV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 프로세스, 에너지 뭐 건물에서 전기 절 쓰는 게 돈 아끼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분양하고 있는 중이 영등포 자이 이르네, 대구에는 범어 자이 엘라, 분양 일정 19년 11월 중 계속 분양 중이에요. 이건 좀 완료됐고,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가면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정도 그리면 알겠지. 주요 사업에서 중소규모 밥줄은 GS 건설이 하기 위해서는 모양새가 떨어지니 GIS&D에서 외주 시공을 주고, 소규모 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스마트 홈, 아파트 AS도 합니다. 자이 옵션 판매, 자이에서 옵션을 넣을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판매, 유상 리페어, 유상으로 고쳐주고, 환기형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 환기형 아까 전에 시스클린이라는 환기형 시스템 에어컨 아니고 시스템 공기청정기,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 그리고 부가 연계 서비스 등 잡다한 것 다 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를 이크레더블에 맡겼더니만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 회사 이크레더블이 항상 눈에 띄어요. 저는 신용평가에서 이거는 1년마다 해야 되니까, 신용평가 회사 요거 배당금 많이 받고 매출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나이스 한국 신용평가, 뭐 나이스 정보통신 맞나, 이크레더블 이런 회사들 괜찮습니다. 요렇게 받았고, 건설회사가 AA- 받는 거는, 전 건설회사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500%, 막 400%, 800%. 저번에 했던 서희건설은 낮아서 제가 알아봤는 거고, 서희건설은 110%. 뭐 한국자산신탁은 그것도 엄청 낮고, 그건 더 낮고, 그거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건설회사 중에서는 굉장히 낮더라고요. 역시 GS그룹 전이라 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5년도 사업 안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건물 용선업, 공동주택 관리업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판기도 이제 한대 할 거래요. 음료 주류 도소매 판매업도 한대, 과자 간식류 이런 것들도 한대. 2020년 3월에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자기들이 커버하겠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 사업의 개요. GIS&D는 메인 주력 사업이 주택 사업, 이거 건축 시공 분양, 홈 임프로브먼트, 스마트 홈 시스템, LOT, 홈 네트워크 시스템, 홈 오토메이션, 전문직별 공사업, 전기통신 공사업, LED 설치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AS, 아파트 입주민 관리,
입주관리, 고객센터, 기타 유상 리페어 서비스, 환기형 공기청정기 시스클램이라는 거예요. 제조 판매 설치, 자유 옵션, 시스템 에어컨, 빌트 가전 판매 설치, 이게 다 홈 임프로브먼트라는 영역입니다. 이 매출이 최고 높아요. 이 매출이 1등. 두 번째 매출이 이거 부동산 운영사업, 부동산 임대, 관리업,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 요거 BTO, BTL, 요거는 뭐 이렇게 도로, 고속도로, 그거 뭐 톨게이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관리 영역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이 주택이 세 번째로 매출이 제일 적어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 JSND의 매출, 주력 매출은 이거니까, 이거는 건설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조금 스마트한 뭔가 이렇게 조금 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 그렇게 보니까, 예, 주택 매출이 지금 이게 더 나왔어요. 20기 전체 매출보다 이거는 1년 매출이거든요. 1년 매출이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200억인데 주택 매출이 1분기에 110억이 나와버렸어. 111억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반 가까이가 나온 거니까 주택 매출이 이만큼 나왔으면은 1분기에 나왔는데, 그러고 지금 8월 달이잖아요. 2분기 나오고 실적 좀 이따 나오고 나온 거 있는데,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섹터가 됐습니다. 건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이라는 이 개념이, 주택사업은 자체공사와 도급공사로 나뉜다. 자체사업은 땅을 직접 사서 시공 건설까지 다 하는 거고, 도급공사는 발주처,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형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시행사들이 있다. 그리고 건축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가치 창출, 고용 유발 등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하는 견인차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꼭 바뀌면 건설 경기를 끌어올렸죠. 이명박 때 4대강, 박근혜 때 뭐 하여튼 쭉쭉쭉쭉 건설은 굉장히 SOC 사업은 엄청나게 끌어올렸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왜 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았을까? 장점이 저렇게 많은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이게 지금 건설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막 21번, 22번 막 623, 713, 710 대책, 6뭐 12 10 대책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게 21번 됐다면서 막 갈 곳을 잃었다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쏙쏙쏙쏙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토끼몰이 아닌 토끼, 계속 토끼 잡을 때 계속 한쪽으로 몰잖아요. 도망도 못 가게. 나중에 보니까 갇혀 있듯이. 그렇게 세금 피해 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강력한 법 규제를 얼마 전에 강력하게 만들었잖아요. 임대차 보호법도 하고 양도세 90% 내고 뭐 팔아도 남는 거 없이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살지 않으면은 돈 더 많이 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그러면 집 가진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겠다, 전세값을 올리겠다, 그러니까 전세 기간도 4년을 늘려버리고, 그럼 4년 뒤에 엄청나게 올려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딱 풀었던 게 건설 경기, 공공주택을 막 6만 원씩 짓겠다. 과천시청사 거기를 허물어 버리고 저쪽 세종시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 6만 원을 지어버리겠다. 나라 땅이니까. 그 공공임대주택을 30평짜리를 월 50만 원씩 보증금 1억에 월 50만 원이면 30평짜리 원룸도 50만 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어버렸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얘들은 막 입에 거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때까지 소외받았던 건설주들이 지금부터 막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게 되려고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면은 또 다른 대통령이 오면 또 이거를 대통령 조례법이나 뭐 시장 뭐 구청장이 했던 조례들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다시 또 무효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그거를 땅땅땅 거리면 180명 이상이 안 되면은 다시 법을 바꾸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바꾸기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까지 보안입법이
됐기 때문에 이 건설 쪽을 지금 이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코로나도 완전히 극복했잖아요. 마이너스 3%의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가진 이때에 건설을 쏟아부어 가지고 한껏 우리나라의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건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이런 게 지금 건설은 나라에서 미는 겁니다. 미는 걸 하면은 유리합니다. 뉴 그린딜처럼, 그린 뉴딜. 자, 이렇게 500세대 미만은 자이 S&D 거. 지금 타이밍과 딱 맞아떨어져요. 국회에서 부동산법 딱딱 통과할 때. 그래서 국내 건설 경쟁은 예전에는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 영위하던 플랜트, 발전소 설계, 시공 분야도 이제 중소 건설업체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해외에 나가가지고 경쟁하는 경쟁력 확보를 늘릴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트에 들어가면 이만큼이나 설명이 많아요. 이만큼이나. 그렇게 하는 말이, 이거 저는 줄인 건데, 하도급이 너무나 치열하니 수익성이 적다. 쉽게 말해서 GS 건설에서 납품 받으면 그걸 또 하청 주고, 하청에 또 하청 주고, 창틀은 또 어디 주고 하니까 수익성이 너무 낮아진다. 내 너 업체 해줄 테니까 커미션 얼마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너무 많으니까 수익성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사의 강점으로는 주택 구입 결정 요인으로는 28%가 입지 조건이랍니다. 그리고 21%가 투자 가치가 좀 높으냐. 그리고 세 번째가 주택 특성. 주택 특성이라는 거는 내부 구조, 인테리어, 홈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그리고 17% 가까이가 브랜드, 어디 회사 브랜드. 그리고 16%가 단지 규모, 안전시설, 환경 이런 것들, 배치 이런 것들이 좌우한다고 하네요. 이게 2011년 기준이에요. 입지 조건이 하여튼 제일 크게 좌우하네요. 자, 그래서 2019년 아파트 브랜드 종합순위 자이가 1등이다. 자이는 큰형 회사다. GS 건설 회사다. 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나왔던 게, 이게 다트에도 있는데, 이게 스마트 홈 플랫폼 기술, 이거를 적었더라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육, 스마트 워크,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TV는 요즘 많이 나오잖아.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케어 이렇게 원격 그런 것들. 스마트 카 볼까요? 집에서 혹은 집 밖에서라도 집의 모든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원격 제어, 자동 제어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기술. 한컴미드가 얼마 전에 싸이월드를 합병했거든요. 싸이월드가 하는 게 스마트 시티, 한컴미드가 하는 거는 블록체인. 이게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비밀번호 걸어놨다고 해킹 위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걸어서 여기서 또 연결하고, 그럼 여기서 다 하다가 또 밖에 걸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블록체인, 나만이 알 수 있는 블록체인. 폰에 홍채나 지문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걸려 있으면은 나만이 풀 수 있잖아요. 그 누구도 못 푼다니까, 블록체인 그거 암호화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풀고 또 이렇게 하고 구역하고 여기 하고 이런 것들이 한컴미드도 한번 봐주세요. 구현이 가능한 기업들, 이게 한번 읽어볼게요. 스마트 홈 플랫폼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단지 내 공용 서버를 통합 운영되며 각기 다른 통신회사, 가전회사, 서비스회사의 제품 등을 연계를 통해 하나의 통합 서버를 구축하고 이를 공통된 방식으로 제어 가능토록 하는 기술로 빠른 시일 내 이런 기술의 구현이 가능한 기업들의 출현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구현이 가능한 기업들, 한컴미드 만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싸이월드를 플랫폼으로, 한컴미드는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과 원격 이런 것들 다 하기 때문에, 홍채인식 이런 것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합작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또 플러스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GS건설 당사가 분양하는 주거용 건축공사의 종속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뭔 말이냐면, GS건설이 지을 때 동생이 따라가가지고 건축공사를 하는 종속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요거는 스마트 플랫폼 아까 나왔던 거죠.
또 전기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이거는 전기정보통신공사업, 이거는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하는 그거를 개념을 설명하는 건데, 전기로 연관되는 모든 업, 통신으로 연관되는 뭐 인터폰부터 시작해 모든 업, 전기는 뭐 형광등 이런 거 다 이게 전기로 사용하는 많은 모든 것을 다 한다. 또 빠른 기술 발전이 있어야 되며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작되어야 된다는 거. 뭐 어떤 고객은 여기에 전기를 요렇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기 나는 여기에 인터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여기서 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충분히 뭐 그런 거 해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국내 스마트 홈 시장, 아까 전에 스마트 홈 시장이 연평균 9.4% 성장률을 예상해. 30조 원의 시장성이래. 2025년에는. 이게 스마트 홈에도 스마트 융합 가전이 있고, 스마트 TV, 홈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있잖아. 뭐 시리아 뭐야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스마트 홈 시큐리티, 스마트 홈 뭐 이렇게 빅3 부르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다 연결. 뭡니까 또 뭐 부르던데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통신선로 뭐 공사 이거 하여튼 전기 또 정비통신공사, 이거 통신선로 공사 뭐 이런 것들, 하여튼간에 이거 굉장히 많아요.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가 있는데, 정보통신공사는 연 평균 4.5% 성장했고 2017년 14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매출을 올린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장성이 있고, 전기공사는 연평균 8%가 성장되고 있대. 18년엔 29조가 시장성이 있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는 전기를 일해주는 공사들, 정보통신은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 통신선로, 뭐 인프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5G 다 포함되겠죠. 이거는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올라가죠. 이 핑크색 기둥이 시장 규모예요. 공기청정기. 그래서 이 회사는 시스템 에어컨처럼 그렇게 천장에 시스템 공기청정기를 시스템 클리너 명칭 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기청정 기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거슬리고 막 이렇지 않는 거죠. 그냥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그게 다 공기청정 다 되는 거니까. 민간주택 경기는 이제 돈 벌으라고 하니까 건설주는 한 3년간 찬바람 맞았다면 이제는 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마트홈 서비스들의 경쟁 업체들이 홈 오토기기,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공용부 관리 서비스 및 가정용 LOT 분야에서는 코맥스, 코콤, 현대정보기술, HDC 아이 컨트롤스 등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인 당사와 HDC 아이 컨트롤스는 모회사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아까 말한 형의 신규 분양 아파트에 스마트홈 제품과 정보통신공사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코맥스, 코콤, 현대정보기술의 경우 스마트홈 제품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서비스별 핵심 플레이어 상화, 스마트홈 비즈니스,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스마트홈 보안, 요 두 가지에 JS&D가 들어가고, 국내 기업으로는 SKT, KT, LG, 유플러스, LB는 뭐야?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지능형 정보 가전에 캐리어가 있어요. 캐리어는 오텍이거든요. 오텍 캐리어. 오텍도 기억하세요. 오텍도 저평가예요. 근데 해외 기업으로는 아마존도 해요. 구글도 있고, 이렇게 이게 돈이 된단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걸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 구글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애플도 있네. 애플도 있고, 이케아도 있네. 이케아도 시멘스도 있고, 뭐 다 해요. 얘들 시스코도 있고, 이런 것도 일본 놈들도 하네. AT&T 다 하고 있네요. 버라이즌도 하고 있고, 워너면 그 타임 워너면 그거 아닙니까? 디즈니 있는 거 아닌가?
아이모이니. 하여튼간에 이런 것들을 이 가운데서 두 개 스마트홈 네트워크와 스마트홈 보안 이런 것들을 JSND가 둘 다 이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장성을 넓혀가고 있다. 이거는 뭐 건설 회사가 아니죠. 이런 거는 건설도 하면서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매출이 계속 커요. 이쪽 분야가. 요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환기형 공기청정기인데 기존 방식이 아니라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처럼 박아놓고 거기서 이제 환기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것들. 국내 최초로 시작했대요. 시작은 그 GS 건설에 의지했지만 홀로서기가 가능해서 공개 입찰로도 승부를 볼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국에 한 200여 군데 이상이 되는 AS 직영 센터가 있대요. 거기서 빨리빨리 가서 고쳐주고 스마트홈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점차 늘고 있대. 그런 식으로 계속 해줘가지고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전국 12위, 시설 유지 관리업이 전국 36위. 나름 잘하고 원가를 잘해 철저한 원가 관리를 해서 13%의 높은 이비타 뭐 이게 영어로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뭐 마진인데 그 마진을 제외하고도 13%가 넘는답니다. 이 13%는 그 건설 회사에서 13%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공장 제조업은 13%안 나오고 하여튼 이게 영업마진 높은 게 좋아요. 영업마진 높은 게 저번에 말해드렸죠. 이제 이거 공장 없는 거, 기계 없는 거, 그냥 뭐 게임 회사, 뭐 인터넷 게임 회사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있잖아.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거 공장 없잖아. 그냥 만들어놨던 것만 팔면 되잖아. 그런 것들은 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한 30% 이상 됩니다. 순수익, 순이익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순위가 나온 거예요. 전국 12등, 서울에는 8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국 36등, 서울은 17등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데는 조금 떨어져요. 16,000등, 11,700등, 4,000등, 소방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설비 1,800등, 430등 이런 거 다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근데 이쪽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렇게 부동산 관리 종합관리 서비스는 매출을 두 번째로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부동산 자산관리가 있고 부동산 재산관리가 있고 자산, 재산, 시설. 시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시설, 경비, 환경미화, 설비, 보존관리, 청소위생 이런 것들이고 재산관리 PM이라고 하는 거는 FM, PM, AM 밑에서부터 위로 수익 증진, 비용 절감, 임대차 관리, 재무, 마케팅, 임대료, 세무 관리 이런 것들이 재산 관리, 재산, 자산. 자산은 부동산 종합 관리, 매입, 자금, 자산, 투자. 자산과 자본 구분하는 거는 10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저 사람 10억 자산가래, 20억 자산가래. 자산은 모든 걸 포함이고 자본은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는 돈, 자기의 본전. 부채 뺀 금액 그게 자본이에요. 이거는 자산은 모든 걸 통째로, 재산은 수익 증진, 비용 절감, 임대차 관리 이런 거, 시설 관리는 물리적인 시설, 용역, 환경미화 이런 것들에 다 해서 요거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두 번째를 차지합니다. 많이 높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사업이 이 노란 그래프가 이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다른 거는 부동산 산업, 부동산 관리업, 임대업 관련 서비스는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요거는 좀 그렇지만 이것만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막 지어가지고 하는 것들만 떨어지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요렇게 아까 전에 임대 관리 아까 그걸 설명했던 겁니다. AS망이 전국적으로 약 230여 개가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가지고 신속하게 업무를 지원해준다. 막 이런 것들. 주요 주택 사업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요게 주요 고객으로 천강개발, 구의시장, 신나시스, 솔라시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러고 홈 임프로먼트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 아까 전에 막 설명했던 거 막 이렇게 자기 옵션부터 스마트홈 이거는 GS건설이 많이 도와주고 서울교통공사
효성중공업, 대원 이런 데서 많이 의뢰가 들어와서 했다. 그리고 부동산 운영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겠죠. 용역으로 많이 쓰니까 SNI 코퍼레이션, 제2영동고속도로 이것도 주식회사네. CBR 코리아, CBR이 코리아, CBR이 코리아, CBRE 코리아. 요것도 있고 엠파크 시설관리 이런 데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 여기서 매출 제일 높은 게 1등 그리고 2등 3등이에요. 매출. 이거는 원자력 값은 뭐 별다른 거 없고, 여기에서 요게 매출이 제일 높다 그랬죠. 요거 받아서 침테크, 참테크, Y정보통신 요런 것도 아까 전에 있던 것들, 정보통신 부분의 매출이 비율이 72%나 차지합니다. 요게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81억 정보통신, 그러니까 통신 그거 뭐 연결되는 쪽에 그게 제일 크네. 원재료가 그쪽으로 월패드, 그러니까 여기 월패드 등, 이거 인터폰, 큰 인터폰 아까 전에 월패드 보여줬더니 그거. 매출 현황 및 수주 전략. 20기에는 매출이 주택사업 부문의 매출이 1년이거든요. 이거 1년 7%예요. 7%. 집을 짓는 비율이 7%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기분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111억이었는데 20년 1분기에 111억이었는데 이때는 202억이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거는 3개월 만에 100억의 매출이 올라가 버렸어. 와, 확 올라가 버렸죠. 옛날에 이거 너무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어깨를 나려. 그래도 여기가 1등, 2등, 3등 이렇게. 이제 정권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택은 더 올라가고 나머지도 따라서 올라가고, 그럼 이 자이는 그냥 올라가는 게지 뭐. 자이 S&D 이렇게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이거 뭔 말이냐면 그 이제 줄이면은 형의 도움으로 쉽게 일을 한다. 처음부터 쉽게 일을 했다. 근데 지금은 냅둬도 정글에 냅둬도 잘 하겠더라. 그래도 형의 도움이 크다. 주택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수주되고 있는 겁니다. 쭉 청강개발, 신나시, 아까 전에 그 말했던 그런 것들이죠. 경주건설 뭐 이렇게 여기서 발주를 준 거예요. 도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 건설이 있고 도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발주를 주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재동 지주 공동사업, 이건 개인이 발주를 준 거네요. 우와, 이거 개인이 주는데 얼마짜리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430억짜리입니다. 우와, 이거는 알부자다, 알부자. 수성동 1가 이건 우리 동네니까, 우리 동네가 이거 대구니까 이거 얼마짜리야? 482억짜리네. 와, 이 개인이 더 세네. 2023년에 완공 준공 계약 잔액 482억이 남아있네. 이런 것들이 다 되면은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주택사업은 이렇고 잘렸으니까요. 이렇게 또 계속 있고, 홈 인프로먼트 사업이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제일 높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GS건설이 도와주고, GS건설이 요거밖에 이제는 많이 해준다 이거지. 딴 데서 GS건설 외네. 왜 개인이 이만큼 했고, 와, 개인이 이만큼 개인적으로도 하니까요. 이거 기본 도급 금액이고 완공된 공사이고 계약 잔액이에요. 이쪽 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운영 사업은 요거는 2등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이거는 부채가 111%인 것밖에 안 돼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채권도 가지고 있고, 일부러 돈도 안 갚아요. 돈이 딴 데 쓰려고. 이거 봐봐요. 부채가 119%예요. 전기 말보다는 한 20% 정도 올랐는데, 뭐 올라도 110%밖에 안 되니까 건설에서 110%는 엄청 작은 거예요. 당사는 스마트 홈 시스템 관련하여 안드로이드 신규 월패드 3종,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한 신규 월패드 3종을 출시했다 이 말이겠죠. 와, 저는 아이폰이라 가지고 안드로이드가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 담당 연구팀이 있어요. 거기에 한 매년 6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죠. 연구개발 비용 1년에 한 2억씩, 이건 분기잖아요. 분기 1년에 한 6억 8천, 5억 5천씩 썼어요.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환경 공기청정기 C클램 버전 1, 신규 안드로이드 월패드 개발, 안드로이드용 월패드, 안드로이드가 돼 있으면 월패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갤럭시 이런 거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나. 아니면 월패드가 바로 안드로이드하고 연동되는 뭐 그런 말이겠죠. 그런 것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폰도 만들어내고 인증도 받고, 또 뭐 날씨 위치에 따른 HN 제어 스마트폰 앱 및 모바일 서버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2018년에는 또 조건 뭐 이렇게 기능도 있고, 17년에는 조명기기, 난방기기를 스케줄링하여 전체 제어하도록 현장에 제공,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건 등록은 10건, 출원은 19건, 등록은 25건, 특허 실용 신안이 이렇고, 디자인이 등록 이렇고, 출원 이렇고, 상표는 등록이 23건, 출원이 43건,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투자부동산이 제 눈에 탁 들어서, 투자부동산 659억짜리 투자부동산, 이거 리츠나 이런 거겠죠. 임대하는 그런 투자부동산. 여기서 돈이 조금 쏠쏠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투자부동산 이만큼 있고, 자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채와 자본을 통 합친 거, 자산이 늘었어요. 2,700,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지? 1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2,784억인데 3,113억이에요. 늘었어요. 쫙쫙 늘고 있죠. 늘었어요. 부채도 늘었어요. 부채도. 오, 좋았어. 자본금은 그대로예요. 잉여금, 잉여금이 자본 남는 금, 이익임여금도 요 두 개는 합쳐가 남는 현금이라고 보면 되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을 내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건데, 669억 분기 매출에 영업이익이 28억이에요. 영업이익이. 자, 영업이익이 어딨노? 영업이익이 이게 분기 매출 맞죠? 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28억. 아, 요게 100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28억. 요거 28억. 그리고 28억 곱하기 28억이요. 순이익은 24억. 자, 주당 순이익은 EPS를 곱하려고 그러면 EPS는 earning, 실적 나누기 쉐어, 주식수 하면은 요게 나온대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90원이래. 90원 곱하기 4쿼터까지 있으니까, 4분기까지 있으니까 4를 하면 4, 9, 36, 360원. 이 EPS라고 그냥 가상 계산했어요. 근데 360 곱하기 멀티플이라는 거는 자기가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성이 있느냐, 보통 ROE로 곱하는데 ROE가 수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건설은 10을 주긴 좀 그렇고 8을 줘봤더니만 2,880원이 나왔어. 이거 주가 지금 8,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싸다 비싸다? 2,800원짜리가 8,000원 하니까 비싸다. 비싸다. 난 이거 분명히 싸다는 소리 들었는데 건설 쪽 왜 이렇게 비싸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 머무른 것 같은데, 또 요거 말고 또 영업이익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영업이익 28억.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을 주면은 시총에 대비해서 얼마 나오는지 보면 돼요. 뭔 말이냐면은 영업이익이 28억 맞죠? 28억 곱하기 또 4분기니까 112억이 나와요. 112억에 멀티플 8을 하면은 896억이 시총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총이 2,500 정도, 2,50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896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2,500 나오니까 비싸다. 이렇게 비싸다라고 일단 적었는데, 또 이거는 이상한 가상 그거라 가지고 어디 될지 몰라서 다시 또 뒤에서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포괄 손익 계산서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단기 포괄 순익은 여기 하여튼 갈로 친 게, 여기서 보면은 갈로 친 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현금 흐름표, 근데 이건 마이너스예요. 1분기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인데, 항상 말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영업, 투자, 재무 요렇게 되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마이너스였어요. 이거는 뭐
건물을 짓고 돈을 아직 못 받았든지 아니면 진다 하고 돈만 땡겨가지고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전전전 분기를 합쳐도 봐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 활동은 여기 플러스예요. 재무를 왜 돈을 안 갚지? 이게 원 단위면은 여기가 억, 10억, 100억이 240억이거든요. 240억, 240억, 240억이 현금으로 있단 말이지. 왜 안 썼을까? 써도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부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써도 된다, 딴 데 써도 된다 이런 말이겠죠. 보유 주식수 2678만 2천주, 2520주. 영업이익이 15억, 영업이익이 12억. 주택개발은 마이너스, 까먹었다. 당분기에 영업이익이 15억, 부동산 운용으로서는 12억. 여기 1등이라고 했잖아요.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전분기에도 1등, 2등, 3등. 전분기 대비 올랐다. 항상 매출은 여기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분기에 홈네트워크 공사가 173억, 그리고 부동산 운영 아까 전에 659억의 부동산으로 운영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시설관리 수익이, 부동산 운영이 이만큼. 마요 여기로 없었잖아요. 부동산 운영이 없잖아요. 이건가? 부동산 운영 없는데 시설관리네. 아, 이 부동산 운영, 이 시설관리 불어났어. 이때보다 더 불어, 전기 분기보다 더 불어났어. 한 30억 더 불어났어. 토지 부동산 아까 전에 그거 695억짜리 여기 있네요. 요거는 이익잉여금 376억. 주당이 요건 EPS 90원이 아닌 것 같은데 90원 돼 있어. 이상하게 계산이. 내가 여기서 한 너무 많이 시간 끌어버렸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건 모회사 형의 매출, 형 매출 엄청 잘 나와요. 단기 순이익이 어휴 이거 얼마야? 10억, 100억, 1300억. 순이익이 1315억이. 매출액이 2조 4천억이고 자본 총계가 4조 1000억이고 자산 총계가 99억이에요. 9조 9천억이에요. 9조 맞지?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9조 맞네. 허창수의 지분이 8.98%.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시총이 2175억, 2175억이네요. 8월 4일 기준 14%, 1000원이 뛰어버려가지고 아유. 다음 또 요 아까 거 하고 다시 한번 또 이걸로 한번 보면은, 이걸로 보면은 EPS 곱하기 ROE라고 그랬잖아요. 745원 곱하기 1191원을 하면은 9617. 그럼 아까 8,000원이었잖아요. 8,000원. 지금 주가 8,000원이잖아. 8,120원. 8,120원. 아직까지 여기 대비하면 싸다. 근데 이게 정확한 게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싸다라고 대략 하는 거지. 뭐 멀티플 한 10을 주면은, 한 8을 주면은 5,960원. 그러면 5,960원은 비싸다. 하여튼 간에 애매하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 받는 거고. 또 이제 현금 흐름표 쌌다고 생각했는 게 계산을 해보니 안 사서 엄청나게 헤매다가 돌아왔다고 지금 아까 얘기해드렸어요. 영업활동 흐름이 20년 1분기만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플러스 상태. 재무 현금 흐름도 탄탄하여 빚을 갚지 않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2018년부터 플러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안 갚고 있어요. 쓸 데가 있는 거래. 현금 및 자산 증가. 그 대신만 투자는 계속하고 있어요. 투자는 계속하고 있어요. 영업 활동이 플러스인데 여기만 탁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 뭐 주택 공사의 매출이 확 올랐잖아요. 그와 연관되면서 마이너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745 곱하기 EPS 745원 곱하기 ROE 뭐 10을 주고 했을 때는 비슷한데 한 12를 줘야 9,000원 넘어간다.
그럼 뭘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뀌었냐?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요걸 보고 제가 바뀌었어요. 요게 2020년 오늘 7월 29일 날짜. 요거 그거 다트 전자공시에 떴는 거예요. 최근 거 영업 잠적 실적 공시. 여기 보니까 누적 실적이 영업이익이 119억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9억이 111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9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산할 수 있잖아요. EPS 구하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92억 나누기 주식수 2700주 하면은 얼마더라? 요거 있네. 당기 순이익 360 어딨노? 360 이거 4936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곱하기 4 해야지 1년치가 나오잖아요. 4개월이니까 4쿼터니까 그러면 360이 나와요. 360억이 아니고 365원이에요. 원. 참 360원 360원 곱하기 10을 하면은 3,600원. 이게 시총이. 지금 시총은 요거지요. 지금 시총 현 시총은 2,175원이에요. 그래서 3,600억이 나오니까 멀티플을 전 10 준 겁니다. 멀티플을 보수적으로 8을 줄 수도 있고 7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을 줬을 때는 지금 시총은 2,175억인데 계산해봐서 나오는 시총이 3,600원이다. 아직까지 이만큼 더 올라갈 갭이 있다 그래서 싸다라고 말할 수 있고 EPS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요거 당기 순수익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은 1,344원이 나옵니다. 요게 뭐다? EPS earning per share 실적 나누기 주식수 하면은 이게 나옵니다. 요거 곱하기 멀티플 똑같이 10을 주면은 13,440원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다. 지금은 8,120원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30%, 40%, 48, 32, 50%, 58, 40, 68, 48, 68, 40, 68, 한 50%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또 이제 뭡니까? 정권이 바뀌었잖아.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 기조가 바뀌었잖아요. 건설 기조가. 그러면 더 크게 봐도 된다. 10%, 14% 올랐지만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바로 보는 겁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한 30% 이상이 뛰었대요. 이 종목이. 지금은 들어가면 조금 늦긴 한데 그래도 뭐 조금 덜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건설주 지금 다 오르고 있으니까 어떤 걸 해도 되긴 되는데 자이언트샌디는 무기들이 많네. 고속도로 휴게소 150만 주, 뭐 기관 사자, 막 하여튼 한 달 사이에 한 30% 정도가 올랐대요. 여기에서는 요거 순이익률이 4%. 요거는 회사마다 순이익률이 다 뭔가 다 떼가지고 보면 순이익률 1%, 2% 나오는 회사는 이제는 걸려야 됩니다. 왜 은행이 놔둬도 그냥 1%, 2% 나오니까 그 부담 많이 벌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은 GS그룹사나 GS건설이 중소형을 먹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자이언트샌디라는 회사로 그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력 매출 사업으로 주택 사업이 제일 못하고 부동산 관리가 그 다음으로 매출이 높고 홈 임프로브먼트가 매출이 제일 높아요. 2000년 1분기에는 원래 1분기에는 주택 사업의 매출이 작년 매출의 50% 주택 사업의 매출만 50% 작년 주택 사업의 매출이 200억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올 1분기에만 110억이 올라오는 상태라 가지고 조금 선방했죠.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예요. 그쪽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자체 개발한 월패드 뭐 이렇게 월패드 아까 말했죠. 인터폰보다 좀 좋은 건데 인터폰 같이 생기는 거 그런 것들 시스템 공기청정기 전기통신 설비 뭐 형광등 AS 관리 용역 이런 것들 안 하고 안 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홈 네트워크, 스마트홈 보안 제품들은 JS&D 자체에서도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따라다니면서 일 받아가 했는데 이제는 형님 없어도 충분히 기술력이 올라와서 입찰도 가고 시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 3년간 찬바람 불다가 정부 기조가 이제 건설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날개를 더 달아서 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왜? 이 회사는 부채도 건실하고 스마트 시티 쪽과 연결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다른 건설 회사는 그냥 건물만 짓고 이게 땡인데 여기는 AS도 하고 부동산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가 다른 회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것들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적정 주가는 아까 계산해 봤지만 고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꼭 그지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 1도 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내일 장이 열리면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JS&D, GS건설 자회사인 JS건설을 알아봤습니다.